exception. 오늘 할 내용은 exception이고요. 앞에 보이는 이 코드를 모두 작성하시고 실행을 해서 어떤 에러가 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10 4 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발견해 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맞아요. 0으로 나눌 수 없어요. 자, 입력을 하고 두 번째 나누는 수를 0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Arithmetic exception. 메시지는 /by 0. 0으로 나눌 수 없는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그 예외가 발생한 코드는 요 라인에서 발생했대요. 자, 또 무슨 문제가 있죠? 이 코드가 지금 이런 예외가 발생하고 나니까 결과가 출력되지도 못하고 그냥 프로그램이 종료돼 버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걸 지금 질문 드린 겁니다. 자, 0으로 나눌 수 없다. 이건 모든 컴퓨터가 다 동일해요. 윈도우즈에 있는 계산기예요. 계산기를 이용해서 뭐 정상적인 숫자로 나누면 잘 나오는데 0으로 나누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프로그램은 종료되지 않았죠. 우리 계산기 프로그램이 자바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컴퓨터는 0으로 나눈다라는 연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언가 이 프로그램도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그런 처리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0으로 나눌 수 없는 문제 또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수 입력했을 때 키보드로 입력하는 기능이 스캐너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고 있습니다. 메서드는 in.nextInt. 스캐너가 갖고 있는 nextInt를 호출하게 되면 키보드, 지금 여기 입력받는 키보드 라인을 스캐너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스캐너가 우리 키보드 쪽 입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엔터까지 입력되는 앞에 문자들이 있으면,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들을 숫자로 변환해 줄 겁니다. 그래서 반환시켜주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객체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하고 나니까 스캐너를 사용하는 이 코드도 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아, 스캐너 생성자에다가 이런 걸 넣어줬었구나. 시스템 클래스에 in이 옆으로 누워있는 거 보니까 얘가 스태틱이구나. 맞다, 그랬지. 이런 거. 어쨌든 얘는 입력받은 내용을 정수로 변환시켜주는 녀석이에요. 정수로 변환해서 반환을 합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문자를 입력해버리면 저걸 숫자로 바꿀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역시 예외라는 게 발생이 돼서요. input mismatch exception 이라는 게 발생했다. 여기서 자, 다시 실행해서 입력을 했을 때 두 번째에다가 문자를 입력하면 요번엔 두 번째에서 입력값이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이 되네요. 지금 이 예제에서 보실 수 있는 개념이 뭐냐면 굉장히 익셉션을 설명하는 유명한 예제입니다. 이 예제에서 키보드로 입력받은 후에 입력받은 값을 정수로 변환하려고 했을 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입력받은 숫자를 이용해서 나눗셈을 진행하려고 할 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물론 잘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입력하면 문제가 발생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발생된 문제들의 특징은 이런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하면, 예외라는 건 그런 거죠.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게끔 만들어졌는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요런 거.
그럼 이런 예외가 발생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자바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죠. 그리고 그 클래스들 안에는 많은 메서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코드를 짜다가 또는 코드를 짜놓고 이 코드가 실행이 될 때 어떤 메서드가 정상적인 값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비정상적인 값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예외가 발생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 예외가 발생이 되면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을 상속받은 어떤 객체들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생성된 객체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도록 동작합니다. 예외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예상치 못했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여기서 프로그램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게끔 이렇게 이미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동안 우리 공부하면서 이렇게 빨간 줄이 나오면 내가 뭐 잘못했구나 이러고 그냥 수정만 했죠. 근데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자바에서 개발자가 놓칠 수 있을 만한 이런 예외적인 사항들을 excep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두고 이 클래스를 상속해서 다양한 형태의 exception 클래스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개발자가 코드를 짰을 때 만약 사용자가 그런 식으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식으로 뭔가를 동작시키게 되면 해당 예외 객체를 생성시켜서 프로그램을 종료해라 라고 만들어 두고 개발자에게 여기서 이런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예외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이런 예외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규칙을 문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문법에 대해서 오늘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예외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에러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보통은 그냥 혼용해서 쓰지만 에러는 프로그램 실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에러라는 건 그냥 할 수 없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 그런 개념을 에러라고 불러요. 그럼 예외는 뭐냐? 일반적으로 가능한데 간혹 어떠한 조건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개념을 예외라고 해요. 자바에서는 실행 중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예외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바에서는 예외를 생성하여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실행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외라고 하는 걸 생성해서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 개발자에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들을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개발자예요.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용자가 여러분이 의도한 대로 수를 입력하라고 했잖아요. 수를 입력해요. 두 번째, 수 입력해요. 그러면 문제없이 돌아가지만 사용자가 여러분이 요구했던 대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사용을 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발생돼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도록 해놓은 겁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이 사용한 어떤 메서드들에서. 그리고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예외들을 미리 자바가 정의해놨기 때문에 개발자한테 미리 알려주고 이렇게 개발 단계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걸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건 개념이에요. 개념이고, 그럼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때 사용되는 구문들이 있어요.
try는 블럭으로 지정을 하고요. 예외가 발생될 수 있는 영역을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제점부터 해결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나눗셈 할 때 아까 문제 생기는 거 있었죠? 나눗셈 할 때 그걸 먼저 해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try 요 코드 영역에서 예외가 발생될 수 있다 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try의 역할이. 근데 이렇게 했더니 let이라고 하는 변수에 에러가 생겼어요. 요게 왜냐? 블록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의 어떤 지역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안에 변수가 선언되어 있죠. 지역 안에. 그럼 이 지역이 끝나면 없는 변수 취급이 되기 때문에 let이라는 변수가 없다. 이거 뭐냐? 해석할 수가 없는데 이런 에러가 나요. 이건 컴파일 에러가 됩니다. 실행 자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 try로 예외 블록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변수를 외부에 정의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변수를 외부에다 정의해 줄 필요가 있다. 자, try는 예외가 발생될 수 있는 코드의 어떤 영역인지 이걸 지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요 사이에서 0으로 나누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러면 try에 이어서 catch라고, 자, 이건 함수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 같은 역할. catch라고 해서 여기다가 exception 예외 클래스를 참조 변수로 선언하시면 돼요. 함수 같죠? catch라는 이름의 함수 같아요. 자, 볼게요. catch라고 써줘요. try 뒤에다가. 그리고 여기에 함수처럼 이렇게 써서, 자, 0으로 나누었을 때 어떤 예외가 발생했었냐면 요놈이 생겼었어요. 아까 요놈이 생겼었는데 이게 생긴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나눗셈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들어간 값이 0이다. 그러면 내부에서, 자바 내부에서는 new arithmetic exception 이라는 객체를 생성합니다. 내부에서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예외 객체를 throw라는 키워드로 집어 던지도록 하는 어떤 내용이 동작을 해요. 이런 예외가 발생되었다. 즉 예외 객체가 생성됐다. 그리고 집어 던집니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마치 매개 변수를 메서드에 전달하는 것처럼 이 객체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나눗셈마다 에러가 나면. 그럼 집어 던졌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엔 안 보였지만 아까 try랑 catch 이런 개념이 없었을 때는 0으로 나눗셈이 동작했을 때 이런 집어 던지는 내용이 동작했겠죠. 그러면 이 녀석을 집어 던졌는데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돼 버린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여기서 이런 예외가 발생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제어, 핸들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rithmetic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 객체가 발생이 되면 요걸로 참조해라. catch가 동작되게 되거든요. 잡는 거죠. 예외를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예외 처리했을 때 별다른 거 안 써요. 여기다 여러분이 원하는 출력 코드 0으로 나눌 수 없음 뭐 이런 코드 같은 거 출력하게 하시면 되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 앞에서 준비해놨던 어떤 값들을 여기서 필요 없어지게끔 해제하게끔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일단 우리는 예외가 처리되는 흐름만 제대로 보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는 요것도 있겠네요. getMessage라고. 예외 객체가 가지는 정보 중에
메시지 정보가 있어요. 그 메시지 정보를 꺼내다 보거나 아니면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함수가 여러 개가 없지만 어떤 함수가 호출돼서 스택에 쌓이고, 그 함수가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해서 또 쌓이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다가 이 함수의 코드 중에 무언가가 예외를 발생시키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거기에 try나 catch를 이용해서 그 예외를 처리하는 개념이 없었다면 그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계속 날아가야 돼요. 그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그러면 그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서 이 print stack trace라고 하는 메서드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음 스택 제거, 여기서 문제 생겼음 제거, 요거 생겼음 제거 하면서 요 메서드들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프린트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보셨었죠? 숫자 입력할 때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뭐 여러 줄이 빡 떴었죠? 그런 게 이제 스택에 쌓여있던 내용이 싹 정리되면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메서드들이 호출됐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해요. 에러가 난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판단할 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많이 보이시는 형태일 거고요.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실행을 해서 수를 입력하는데, 만약에 문자 입력한 거 요건 아직 처리 안 했죠. try catch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이때 여기 빨갛게 출력된 이 흐름 있죠. 메인에서 next int를 호출했다, 스캐너에서 next int를 호출했다, 또 next int 호출됐다, next 호출됐다, throw for라고 하는 녀석이 호출됐다. 이걸 출력시켜주는 기능이 print stack trace라는 애예요. 근데 이제 제가 나눗셈에 문제가 생기는 형태로 얘를 실행해 보면, 자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여기에서 이런 예외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집어 던져진다고. 아 못해 먹겠네, 0으로 못 나눈다고, 막 이런 개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쭈쭈 그래 알았어 너 일로 와봐,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개념으로 동작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0으로 나눌 수 없음, 그 다음에 2.print stack trace, 그 예외가 너 대체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니? 그래서 주르륵 뭐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마지막에 get message를 출력하니까 요거 나왔죠? 기존에 자동으로 나오고 있던 요 문자열이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 메시지만 하나 확인해 본 겁니다. 그리고 요거 출력된 다음에 맨 마지막에 0도 나왔네요. 그러면 지금은 예외가 동일하게 발생은 됐지만, 예외가 안 생긴 게 아니라 예외가 분명히 생겼지만 그 예외를 캐치로 잡아서 그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 지금은 확인하는 용도로 썼고, 확인이 끝나고 나면 다음 코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종료시키지 않았죠. 맞나요? 자바에서 발생되는 예외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정의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 try catch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요걸 이용하면 발생된 예외를 적절하게 처리해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끝까지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저분하면 이런 거 표현하시면 되겠죠. 깔끔하잖아요, 그죠? 확인 용도로 썼던 거고. 그리고 try catch를 하실 때 되도록이면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는 형태는 쓰지 마십시오. 지금은 코드가 단순하니까 바로바로 보이지만 굉장히 클래스가 많아지고 메서드가 많아지면 예외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외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간단하게라도 출력을 넣어주시거나 어딘가에 로그를 남길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같은 걸 호출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게 try catch예요. 그럼 catch가 뭐 하는 거였어요?
try에서 발생된 예외 객체를 참조하여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하는 블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예외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가 생기면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게끔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try, catch 요 구문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만들어서 동작하게끔 프로그램이 끝까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컨트롤해주는 개념이 예외 처리인 거예요. 그래서 try, catch 문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일단 예외 처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이야기 드렸고요. 여기 두 번째, 여기에도 지금 예외가 생기잖아요. 요거 아직 저 예외 처리는 안 됐죠. 그래서 이 부분도 예외 처리를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얘도 try 블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변수들을 다 위에다가 미리 만들어 둘게요. try 블록 이전에다가. 그래서 수를 입력을 받고 try 여기도 try? try 그죠? 속옷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경우에 try를 꼭 그 블럭만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만큼 묶으셔도 상관없어요. 예외가 발생되는 코드만 묶는 게 아니라 그냥 예외가 발생되는 영역을 묶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묶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catch라고 해서 아까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예외가 뭐였냐면 도움말을 보셔도 나옵니다. throws 던져질 수 있는 것들, input mismatch exception 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 있고, no such element exception 이라는 것, illegal 이런 것도 발생될 수 있대요. 근데 우리가 봤던 건 뭐였어요? input mismatch exception 이라는 걸 발생시킨 거죠. 이 메서드 내부에서. 그러면 input mismatch exception 이라는 녀석이 발생이 되면 input mismatch exception 요거는 자바 util에 들어있는 클래스입니다. 요런 게 있어요. 그 다음 여기서 발생을 했든 얘가 생성이 되면 저 next int 내부의 코드에선 또 이런 게 있겠죠. input mismatch exception 이라고 하는 녀석을 생성해라 이런 게 있겠죠. 맞아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만들어질 때 이런 문자열을 전달해서 만들어지고요. 메시지를 전달해서. 아까 input mismatch 같은 경우는 굳이 뭘 전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요게 생성되고 집어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요게 동작할 때도 그렇고 요 next int가 동작할 때도 그렇고. 그럼 요게 생성돼서 집어 던져지니까 그걸 붙잡는 거죠. 우쭈쭈. 야 input mismatch exception 일로 와봐. 괜찮아. 예외 처리 해줄게. 괜찮아. 지나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꼭 요 코드 하나만 블럭을 묶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을 그냥 한 번에 묶어버리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대신 try와 catch가 연결되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실행을 해서 정상적인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 없어요. 여전히. 이제 비정상적으로 내가 10을 입력하고 수 입력 두 번째 거에 문자를 입력했다. 그러면 next int에서 이걸 갖다가 숫자로 바꾸려고 하니까 어떻게 바꿔 이걸 멘붕. 에이 못해 먹겠네. 너 입력 잘못했잖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 알았어. 우쭈쭈 일로 와.
뭐가 문제 생겼는지 출력만 해. 그리고 지나가.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려줬죠? 지금 알려지고 0으로 나눌 수 없음 이라는 것도 동작됐네요. 왜? N2에 입력을 못했으니까. N2에 입력을 못했으니까 0으로 나누게 됐겠죠? 그래서 0으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입력 오류 이렇게 해서 출력을 시키도록 바꿔놓고 요번에는 시작부터 입력을 좀 다르게 해서 써볼게요. 이거 어떻게 숫자로 바꾸겠어요? 얘가 또 미쳐버리겠죠. 넥스트 인트 입장에서는. 엔터를 빵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입력받은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려고 했는데 넥스트 인트 내부에서 아 진짜 못해먹겠네 집어 던졌죠. 또 집어 던져졌을 때 이 집어 던져진 예외가 발생된 이후의 코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집어 던지고 그냥 파업이에요. 그 파업한 것을 여러분이 캐치에다가 잘 타입을 맞춰서 써주시면 그 녀석을 참조하게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예외 처리가 된 거예요. 그 후에 예외를 어떤 식으로 핸들링 할 건지 여기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입력에 문제가 생기니까 입력 오류라고 뜨고 0으로 나눌 수 없음까지 뜨고 마무리까지 다 진행이 됐죠. 예외가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예외 처리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제가 복사해서 두 번째 예제에다가 조금 수정을 해둘게요. 자, 앞에서 try는 여러 코드를 다 묶어도 된다 그랬죠? 그럼 굳이 요 예외랑 요 예외랑 두 가지를 나누어 보니까 너무 불편하네요. 그죠? 그래서 얘도 올려요. 너도 일로 들어가. 어차피 예외 생기면 그 다음 동작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try는 필요 없습니다. 캐치를 멀티플로 연결지어서 만들어 두셔도 돼요. 다 알고 있어야겠죠. 뭐 알지 못하더라도 실행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발생된 예외 클래스를 보시고 처리해 주시면 돼요. 요게 지금 제가 뜬금없이 가져온 게 아니라 실행했을 때 이런 예외가 발생했어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외에 대한 클래스들을 제가 캐치로 잡아서 처리하게끔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입력이 잘못됐을 때는 요 시점에서 집어 던져지는 요 예외 객체가 있으니 아 못해먹겠네. 그러면 여러분이 캐치로 잡아놓은 요 녀석이 동작을 하게 되겠고요. 캐치는 하나만 동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눗셈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면 여기서 발생된 예외는 0으로 나눌 수 없는 예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점프를 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냥 문자만 이렇게 입력하면 잘 진행이 되죠? 만약에 숫자에 0이 들어갔다? 똑같이 잘 나오죠. 요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게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근데 그걸 잡아주지 못하면 에러가 나서 프로그램이 꺼지게끔 동작하는 거고, 지금처럼 try catch로 적절하게 잡아주시면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조건문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조건문 맞죠? 이게 발생되기 위해서 next int 안에는 이 코드가 있어요. if 만약에 저 녀석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으면 예외를 집어 던져라. 그런 코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 안에. 어디 갔지?
제가 저 녀석 클래스 안에 스캐너 안에 next int 메서드의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스캐너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 실제 소스 코드입니다. 실제 코드예요. 보기 불편하시니까 제가 이쪽으로 갖다 넣겠습니다. 스캐너. 자, 스캐너라는 클래스예요. 이거 진짜 클래스입니다. 스캐너 클래스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요건 자바 도큐먼트 주석이라고 해서 우리 도움말 봤을 때 나오는 설명들 있죠. 그 설명들은 자바 코드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스캐너 클래스의 실제 코드예요. 자, 여기에 next int라는 메서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러분이 썼던 next int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헐, 이거 하나예요? 근데 얘가 next int를 또 부르고 있죠. 뭐? 다른 걸 받아주는 애를. 그죠?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int 인자를 받는 애가 내부에 있네요. 스캐너 클래스 안에. 이게 스캐너 클래스의 코드입니다. 눈에 뭐가 보이죠? 눈에 띄는 거 없나요? 자, 이걸 해석하실 순 없지만 여기에 써져 있는 코드 문법들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는 느낌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타입 캐시, 뭔진 모르겠는데 타입 캐시라는 멤버가 있나 보고, 얘가 널이 아니고 타입 캐시가 인티저로 형변환이 가능하다면, 오, 인스턴스 오브도 써져 있네요. 그리고 this 레딕스 값이 레딕스랑 같다면, 요건 10진수인지 8진수인지 16진수인지 뭐 이런 거 판단할 때 쓰는 값입니다. 내부에 존재하고 있어요. 저도 이게 잘 몰라요. 그리고 인티저라는 타입으로 변환해서 해당 값을 보고 있네요. 그리고 타입 캡시 유즈를 뭐 어떻게 해갖고 이 밸류를 반환시킨다. 자, 여기까지 돌아가면 뭐 문제없이 인트 값이 나오나봐요. 그죠? 자, 근데 그 뒤로 넘어갔을 때 스트링, 넥스트, 인티저 패턴 이라고 하는 걸 올려서 스트링으로 뭘 가져오고, 그 다음에 매처라는 애를 이용해서, 요건 상수겠네요? 뭔진 모르지만 상수겠네요? 심플 그룹 인덱스, 파란색인데다가 대문자로 써져 있으니까 아마 상수일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동작한대요. 근데 그러다가 여기 봐요. 요게 잘 돌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넘버 포맷 익셉션이라는 게 생길 수 있대요. 이 넘버 포맷 익셉션은 인티저의 파스인트에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요게 예전에 본 적 있죠? 문자열로 만들어진 숫자를 실제 수치 형태로 변환시켜주기 위해서 파스인트라는 걸 써본 적 있어요. 얘가 만약에 1, 2, 3, A 같은 문자열을 바꾸려고 했다면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 캐치가 잡아서 뭐 하겠대요? 뭔진 모르겠는데 new input mismatch exception get 메시지 꺼내다가 뭐 한대요? 집어 던진다고 돼 있죠. 맞아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집어 던져졌을 때 결국 어디로 돌아오냐면 우리가 호출했던 이 코드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메인 메서드에서 예외를 처리하기 위한 뭔가가 없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꺼졌던 거고,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발생돼서 날라온 이놈을 요 안에서 그런 예외 객체가 생기면 여러분이 써주신 겁니다.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자.
이렇게 하고 가 그냥.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고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문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코드들은 실제 코드를 보시면 좋겠지만 이 코드는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이런 메서드가 동작할 때, 요런 연산자가 동작할 때 이런 예외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게 예외가 발생되는 코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알려드리려고, 그리고 증명하려고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외 처리를 할 때 실제 실행시켰을 때 발생되는 예외들 다 테스트해서 어떤 예외가 발생되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 예외들을 캐치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지금 next int 같은 경우는 스캐너가 갖고 있는 메서드잖아요. 스캐너의 도움말을 보시는 거예요. 스캐너 도움말을 보고 스캐너에 next int를 썼을 때, 스캐너에 next int를 썼을 때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입력받은 내용을 정수값으로 리턴 할 건데,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input mismatch exception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no such element, 또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illegal,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럼 이걸 갖다가 캐치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던져질 수 있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하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예외 클래스들을 다 알라는 게 아니라 try와 catch를 이용해서 예외를 처리할 수 있다.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finally라고 하는 블록이 있어요. finally라는 블록. 요거는 예외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실행되는 블록이에요. 요거는 문법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많이 사용될 거라서. 얘는 보통 입출력 스트림을 해제하는데 활용됩니다. 보통 이런 걸 그냥 자원 해제라고 해요. 우리는 못 해봤지만 좀 이따가 해보게 될 파일 입출력, 실제 어떤 텍스트 파일이나 무슨 파일이든 간에 그 파일에 스트림이라고 하는 통로를 열어놓고 데이터를 출력시키거나 데이터를 다시 입력받아 오거나 할 수 있어요. 요런 스트림이 있을 때, 이런 연결된 통로가 있을 때 그 통로를 잘 사용하고 나서 파이널리 블록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예외랑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코드를 넣어 놓을 때, 자원을 해제하는 코드를 넣어 놓을 때 쓰고요. 이 연결되는 개념은 파일 또는 네트워크 통신할 때, 또는 뭐 데이터베이스 연동했을 때에도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연결을 해제시켜주는 용도의 코드들을 많이 넣어요. finally에. 그래서 이건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finally라는 걸 적어서 여기는 무조건 실행되고 지나가는 영역이 됩니다. 보세요. 수를 입력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finally에 있던 게 실행되고 넘어갔죠? 이번에는 문제가 있었을 때 무조건 실행이 되는 영역이에요. 그쵸? 예외가 발생되든 예외가 발생되지 않든 무조건 실행되는 코드가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finally라고 하는 것. 요거는 문법을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외 처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그리고 사실상 이 정도의 수준만 많이 활용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끝나진 않았고요.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